원장님 1일 1팩 하세요? 아니요. 그럼 팩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팩 거의 안 해요. 가끔 해요. 왜요? 저는 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팩이 과연 좋은지, 팩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1일 1팩을 하는 것이 피부에 좋을지, 팩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우만 피부 유형이라고 해서 피부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피부가 빨개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고 이런 분들을 민감성이라고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민감성인 분들은 1일 1팩이 피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반대로 저항성인 분들은 1일 1팩이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적절한 빈도로 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민감성인 분들에서는 팩이 안 좋을 수도 있는지, 그리고 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우리가 1일 1팩 한다고 할 때 팩은 하기 편리하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회용 시트팩을 의미하는데요. 보습에 도움이 되거나 제품에 따라 각질 제거나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의 성분들을 종이나 셀룰로스 등 재질에 듬뿍 적셔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걸 얼굴 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놓고 방치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쉽게 말하면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듬뿍 넣고 그거를 덮을 수 있는 덮개가 추가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초 화장품이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작용이 잘 되게 만든 것이지 어떤 특별한 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팩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의 성분이 듬뿍 있고 그 다음에 덮는 종이나 셀룰로스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얼굴에 붙이게 되면 피부의 각질층 위에 화장품의 성분이 충분히 존재하게 되고 그 위에 종이나 셀룰로스 같은 덮개가 그 화장품의 성분을 덮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충분히 수분이 침투할 수 있도록 또는 기능성 성분이 작용할 수 있도록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뭔가를 바르고 그 위에 뭔가를 덮어주는 이런 방식을 밀폐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밀폐를 하게 되면 화장품의 그 성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피부 속으로 더 잘 침투가 되고 작용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습에 도움이 되고 미백이나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효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 각질층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는 그 과정을 수화라고 하는데, 팩을 하고 나면 우리 피부의 각질층이 수분이 많이 침투되는 그런 수화 현상 덕분에 피부가 맑고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팩을 하면 이렇게 촉촉해지고 보습에 도움이 되고 각종 기능성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히려 수분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요실금이나 변실금이나 뭐 장루 이런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어쨌든 인체에서 수분이 조절이 안 되고 피부가 계속 젖어 있는 부위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쉽지 않으실 텐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우리가 목욕탕에서 몸을 탕 속에 많이 오래 불리게 되면 쭈글쭈글해지면서 팅팅 불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분이 오히려 너무 많아도 그게 피부 장벽을 깨트리고 밸런스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다, 요거 한 가지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능성 성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팩 같은 경우도 제품에 따라 진정이나 수분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품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을 예방한다거나 뭐 미백 혹은 주름 개선 이런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기능성으로 인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기능성 성분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이 되고 트러블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성 성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인핸서라고 해서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의 각질층을 뚫고 속으로 좀 침투가 잘 되게 도와주는 성분을 인핸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핸서의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화장품이나 팩이나 전성분표를 보면 함량이 높은 것 순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적힌 것이 함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좀 앞쪽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 제품을 선택할 때는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실생활에서 팩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팩을 하실 때 참고하실 점들,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알루로닉 액시드나 글리세린이나 허니와 같이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메인으로 되어 있는 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피부가 지성인 분들은 스킨케어를 하시면서 오히려 여드름이 유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드름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팩의 전성분표를 보시고 여기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은 코메도제닉이라고 검색하시면 성분이 쭉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뭐뭐뭐 오일이나 아니면 계면활성제 종류의 그런 성분들이에요. 다 검색해보기 힘드신 경우에는 제품에 넌 코메도제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부가 민감성인 분들은요, 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팩을 고르실 때도 전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전성분의 수가 좀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성분 중에도 민감성인 경우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은 빠지는 게 좋거든요. 뺄 성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팩을 선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팩을 어떻게 하는지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을 보습이나 어떤 목적으로 팩을 하신다면 주 1회 정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더 자주 하시는 경우도 많아봤자 주 2회까지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팩이라는 게 기초 화장품이나 혹은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에 덮개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초 피부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팩을 꼭 안 하셔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팩에 너무 지출 많이 하지 마시고 주 1, 2회 정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민감성인 분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함으로 해서 피부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 1, 2회가 적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팩을 하실 때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피부의 수화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마서레이션이라고 해서 피부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팩을 한 번 할 때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을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것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가끔 팩을 올리고 그냥 잠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 보면 팩이 완전히 다 말라서 딱딱해져 있고 내 피부도 굉장히 건조해져 있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수분제라고 해서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 중에 굉장히 물과 비슷한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물을 끌어오는. 근데 이런 수분제 위주로 된 성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히려 물을 가지고 증발하면서 피부의 수분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팩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오히려 피부가 건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세안을 하신 후에 팩을 하시라는 점입니다. 세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부층의 각질층 위에 피지, 땀, 노폐물, 이물질, 세균 등등이 버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팩을 하게 되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또 덮개로 덮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불어나고 수화가 많이 되면서 피부 장벽이 느슨해지고 오히려 이 피부 밖에 오염물질들이 그 장벽을 뚫고 침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팩을 하기 전에는 꼭 세안을 하셔서 얼굴 피부 위에 있는 노폐물들, 더러운 것들 싹 씻어내시고 또 손도 한번 깨끗하게 씻고 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팩을 다 하셨다면 마친 후에 가볍게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제 위주로 구성된 팩의 경우에는 오히려 끝나고 나서 그것이 증발하면서 피부에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일 컨텐츠가 들어있는 그런 보습제로 살짝 발라서 코팅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팩을 보관하실 때 꼭 지나치게 차갑게 냉장 보관을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팩을 얼굴에 올렸을 때 시원하게 그 쿨링감을 느끼고 싶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팩 속에는 이제 기초 화장품이나 뭐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의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장품의 성분들을 보면 걔가 물과 친한 애들이 있고 또 기름과 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성분들이 잘 버무려져서 섞여지게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 같은 것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냉장 보관을 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냉장 보관을 하셔도 문제가 없겠지만 실온에서 유통되고 보관될 목적으로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냉장 보관을 하실 경우에 이런 성분들이 좀 변질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피부에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 자체가 냉장 보관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굳이 너무 그걸 차갑게 보관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팩이란 무엇인지, 팩을 하면 뭐가 좋은지, 또 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팩 생활 하시고 피부에서도 광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